자, 오늘은 조금 뭐랄까, 정치적인 선동을 제가 하려고 해요. 국회를 없애자라는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없애자 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인간들의 집단으로서의 어떤 국가고 그 국가의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우리는 국회라는 장치를 뒀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어떤 그런 제도로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모든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요. 현재 국회라는 제도는. 게다가 더럽기까지 하니까 그냥 없애자. 그리고 대체 수단을 찾아보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국회를 대신해서 어떤 그런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혁명으로 그런 세상을, 그런 제도를 가진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이 전체적인 저 채널의 제목이라든가 제가 쓴 책의 제목이라든가 그 맥락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국회를 없애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반대요.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질적 저하는 필연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인이라는 존재는 점점 열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 어떤 체계상, 그 다음 조직의 생리상,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인 그런 특성상 이것은 필연이다. 왜?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아마 그런 제도라도 초창기에는 아마 의도대로 약간 가는 면이 있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 기여적으로나 최악인 사람들로 꽉 차 있게 되었더라. 2019년 대한민국의 국회를 구성하는 300여 명가량의 국회의원 중에 제가 쓰레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 100% 쓰레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300명 중에 아마 250명 정도는 제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래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수뇌부, 각 당의 수뇌부들은 제 판단 기준으로, 아니, 이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인간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쓰레기들입니다. 완벽하게 쓰레기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정작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 제야라고 하는 그 국회의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모두가 쓰레기라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죠. 국회의원 말고 제야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쓰레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다수가 쓰레기라는 얘기지 그냥.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노동해서 서로에게 돕고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뭐하러? 더 재밌게 살려고. 이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처음부터 정치 활동만 했던 사람들이거나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죠. 대다수가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쓰레기입니다. 완벽하게 쓰레기들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쓰레기였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겪어서 알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이라는 게 전부 다 뭡니까?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직업인들은. 법 쪽이 아니면 언론인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쓰레기였던 학생 때부터 쓰레기 정치 활동만 했던 놈들이거나 아니면 법조인 언론인들이 국회를 절대 다수가 90% 이상이 이 사람들로
정치 학생운동 했던 놈들이랑 법조인 언론인 출신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나 언론인이 똑똑한 사람들 같죠? 절대 아니거든요. 그들의 경력이 공적 논의에 더 유능해서도 아니고 법조인과 언론인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향방을 진로를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조금 더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정치 체계가 그런 직업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변호사들 일단 변호사 면허증만 있으면 일단 시간이 남죠? 시간이 남아요. 일들은 다 사무장들이 하는 거예요. 법정에 나가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서 오타 수정하는 데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검사들도 거기 가서 그 고소장 그다음에 각종 자료들 자기네 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자기도 거기 가서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헤매고 그래요. 뭐 하냐? 놀러 다녀요. 왜? 면허증만 있으면은 원래 이 아담 스미스가 어떤 국가가 어떤 독점 체계를 제공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직업군들은 그런 독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뭐 여러 가지 합리화를 통해서 독점이 되다 보니까 아동바동 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 면허증을 내걸고서는 일을 하려는 그런 사무장들이나 그걸 업으로 삼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영업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한테 면허증을 자기네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로 해달라 그러고서는 면허증 값을 주는 거예요. 뭐 수백만 원씩 줘요. 뭐 1000만 원 뭐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장사되는 정도에 따른 거죠. 뭐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들 안 해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면허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해요. 하고 면허비로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냥 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일 안 해요. 한 20살, 20대 남짓에 처음엔 똑똑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20대 남짓에 변호사 따고서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50 돼가지고 시간은 남고 돈은 많고 머리는 멍청하고 정치인 되기 딱 좋죠. 한량들이니까. 그런 놈들이 이제 정치판에 들어가기 너무 좋아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정치판에 들어가냐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판에 들어가서 뭔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유리하죠. 뭐 앞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특정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그 사람들끼리 선배, 후배 이래가면서 서로 끌고 밀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정치인들이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어떤 법조인 출신들 40 몇 개 뭐 이래가면서 앞선 정치인들이 자기네 후배들이랑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술자리에 앉아서. 야 너도 한번 정치 한번 해봐 이런다고요. 형 제가 정치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들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길로 들어서는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집단화가 그들끼리 끌고 당기면 굳어진 것이다. 언론인들은 뭐냐 하면 그 정치판에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서 기사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정치인들이랑 아름아름 지내는 거예요. 지내면서 그 무리에 속하는 거죠. 그들끼리의 어떤 리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고 국민들이 착각을 할 뿐이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끼리 정치인 그룹끼리 그들끼리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를 수혈해 가면서 국민은 들러리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민주주의니까 내가 뽑은 사람들이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죠 다들. 그러니까 개돼지들을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 놈들이. 사실상의 주인공인 우리 개돼지들을 그 정치인 사기꾼 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느끼셔야 되는데. 부정하고 싶으신 분은 뭐 심적인으로 그럴지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제 말에 한치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 옛날 군주국가도 비슷한 논리고 귀족국가도 비슷한 논리고 현대 소위 민주주의라는 나라도 사실은 새로운 귀족층이 저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속고 있을 뿐이지. 민중이 속고 있을 뿐이지. 잘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새로운 귀족 계급이.
자, 정치로 시작해 정치로 끝나는 인생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따로 논할 것도 없고, 제가 뭐 한치의 예외도 없이 학생운동 했던 놈들은 전부 다 쓰레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한치의 예외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쓰레기예요. 이들은 노동자, 사업가, 군인, 관료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하간 뭐 시작부터 정치로 시작해서 끝까지 정치로 끝납니다. 중간에 어떤 모양새를 했든. 소위 사업가라고 해도 아마 그쪽 판에서 일을 하는 사업가일 거예요. 땀 흘려서 돈 번 사업가는 아닐 거예요. 노동자라고 해도 노조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군인이라고 해도 아마 지들끼리 아마 동아리 만들어 놓고 있을 거예요. 관료도 마찬가지예요. 지들끼리 조직 만들어 놓고 있어요, 따로. 사법부에도 지들끼리 모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애초부터 정치를 목적으로 그런 직업을 택했던 놈들이라. 하여튼 걔들은 그렇고, 이제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경영토록 하는 것도 무척 답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왜 잘못이냐, 그들이 왜 사회의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 체계에 그들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법조인들이 직접 역량이란 것이 어릴 때는 대체로 우수했죠. 뭐 서울법대 그러면 두뇌의 상징이죠. 하지만 그들은 곧 세상과 단절되어 가지고 골방에서 불과 몇 권의 책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암기죠. 그냥 암기예요.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거는 그냥 진짜로 골방에서 그냥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냥 이 단기간에 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이해고 뭐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은 그것들을 쓸데없이 모두 외우느라 어려운 것일 뿐, 이 세상의 방대한 지식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지식은 너무너무 방대해가지고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평생을 걸쳐서야 겨우 돌아가는 모양새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이 법조인들이라는 거는 불과 몇 권의 책만 여하간 수년 동안 초집중해가지고 딸딸딸딸 외우게 되면은 일단은 자격증을 줘요. 게다가 법조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절박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응하며, 법적으로 소송에 걸렸거나 소송을 걸거나 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이죠. 거기서 소소한 힘을 맛을 보게 됩니다. 절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니까 돈도 벌고. 게다가 이제 법체계의 권위를 위해 국가가 부여한 장치들이, 면허도 그 중에 하나고, 법원의 의리짱한 법원, 위험 있는 법원의 모습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그 국가의 권위를 위해서 그런 개인들이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끔 국가의 권위를 이런 법조인들을 통해서 내세우는 면이 있어요, 국가는. 그런 장치들을 뒀는데, 체계적으로. 그거는 제가 부정하는 바가 아니에요. 개인들이 국가 권력을 행사를 하는데 개인들이 하나같이 따지고 들다든가, 하나같이 굴복을 안 하든가 그런다면 그거 피곤해서 어떻게 국가가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 장치들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 개인을 일반인의 위에 설 수 있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법고 시의 통과와 함께 어린 나이에 그들이 골방에서 나와 처음 맞이하는 세상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이는 남들이 성취하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높은 지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국가가 설치한 그런 장치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설치했는데 개인들이 그것을 즐겨요, 누려요. 법조인들이. 갑자기 귀족이 돼버렸어요. 이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실질적인 일반인들의 세계관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재수 없어요, 일단은. 그런 구조적인 차이로 그들의 상식은 일반인의 것과 동떨어지기가 쉽고, 직업적 특성상 범죄 폐륜 일탈을 늘 접하다 보니 매일 범죄인들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폐륜이고 범죄고 일탈이고 이런 게 무덤덤해요. 사람 죽인 얘기가 무덤덤해요. 일반인들한테 사람 죽인 얘기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들한테는 그냥 별일 아니에요. 제가 저희 옛날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 2천만 원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걸로다가 며칠을 끙끙 앓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느라고 이제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경찰이 그래요. 여긴 10억짜리 손해를 본 사람들, 사기를 당한 사람도 맨날 같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피식 웃어요.
아, 그분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일을 다루다 보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제가 하는 건 이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다. 검사, 판사, 변호사 이것들이 맨날 대하는 세상은 이딴 세상이다 보니까 일반인의 그런 윤리 상식과는 큰 괴리가 또 있다.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법조인 출신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세상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고요. 직업으로서야 우리 사회에 당연히 필요하고 국가체계의 근간인 만큼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들이 세상의 일들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도 사고방식 이상하거든. 그들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언론인들은 이 법조인이 갖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요. 특별한 특권도 가지고 있고 지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 이 사람들은 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흥미를 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글을 읽어줘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을 흥미 위주로 바라봐요. 근데 실질적인 삶은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이렇게 이상하거나 대단히 재밌지 않거든요. 그냥 평상 생활은 그냥 무난하죠, 전부 대체로. 아니 누가 뭐 얼마나 이혼을 해요. 다들 대체로 잘 살지. 평범하게 잘 살지. 누가 얼마나 뭐 폭행을 해요. 평생 가야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지. 그죠? 근데 언론인들은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뭔가 특이한 일, 신기한 일. 아, 그래야 뭐 그런 걸 써야지 먹고 살잖아요. 흥미를 쫓아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조용한 노동자들의 근면과 검약은 심심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날라리들의 신기루 같은 성취와 사기꾼들의 장악한 비전만을 추켜 세우는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세계관도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과거에 대부분 국민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던 시절에는 글을 알고 쓸 수 있던 그들에게 세상에 대한 식견이 더 많았을 거라고는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기대를 했었고 뭐 그 사람들이 역할도 했었다고는 봐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각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모두가 하나같이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깊은 이해와 관심이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언론인은 언론에 대해서는 있어요. 신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대해서도 아는 것처럼 자꾸 나선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므로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인 그들의 식견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인들 역시 한 개의 직업으로서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지만 글 팔아서 먹고 살지만 글을 읽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감동 어린 글들 많이 읽었죠. 신문을 통해서 뭐 눈물 나는 사설들도 있고 칼럼들도 있고 그랬어요. 글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전체를 위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냐고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언론인이 직업으로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의 주도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냐는 거를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세상의 일들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국회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형태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형식들이 구성원들의 저질성으로 인해서 어느새부턴가 천박하게 거들먹거리기 위한 개인적인 자랑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데 일한다고 거들먹거려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여기 모여 앉아가지고. 쓰레기 같은 놈들이 이 인테리어 비용 들이는데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했겠어요. 돈 아깝게. 국가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웅장한 곳에서 만든 법인이 따르십시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쓰레기들이 앉아있단 말이죠. 그 나무위키에서 퍼왔어요. 연봉이 1억 4천만 원이래요. 국회의원 놈들이. 뭐 일 안 해도 받는데요. 그 다음 보좌관을 직원을 7명까지 붙여준대요. 그 다음에 인턴까지 2명 붙여주니까 9명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9명의 연봉이 얼마일까요? 대략 뭐
뭐 5천만 원씩만 써도 5, 9, 45 한 뭐 4억 5천만 원, 5억 원이 들어가죠. 자, 1억 4천만 원, 5억 원, 6억 4천만 원. 그다음 사무실 거기다 내준 거죠. 통신요금 주고 차량도 주고 차량도 고급차 주죠. 그다음 연간 600만 원의 특별활동비 주고 정근수당, 명절수당 한 명당 최소 6억 7천만 원이 넘는 여러분들 연봉 2천만 원짜리 여러분들한테 1년에 한 200만 원씩 걷어가지고 얘들 주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겠죠. 이 쓰레기들한테 이렇게 모아서 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대한 건물, 높은 보수, 과도한 의전, 거느리는 보장한들 등 아마도 처음에는 워낙 세계 속에서 국가의 규모가 보잘것없던 터라 아마 다른 나라들보다 더 그렇게 뭐 권위를 부여해 주려고 이런 더 과도하게 뭔가 제공했던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과거 계급사회 시절 민중과 격리되어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나쁜 습관, 양반들의 그런 나쁜 습관이 아직 제거되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가 볼품없고 추한 인상의 늙은 남녀들이 잔뜩 모여 앉아 거들먹거리는 꼴은 무척 보기 싫고 촌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들이 그들 돈으로 촌스럽건 말건 상관은 안 할 텐데 그들이 쓰는 돈은 전부 국민들한테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치밀죠. 허리를 굽히고 겨우 살아도 감지덕지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봅니다. 과거 군주제에서 관료들의 높은 지위와 거들먹거림은 그들이 지배하는 입장이었기에 논리적으로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아니 지배계급이니까 지배하느라고 떵떵거리는 거면 누가 이상하다. 이상하진 않잖아요, 최소한. 근데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음을 전제로 하거늘 행정수반에게는 리더의 역할을 기대할 뿐이고 의회 의원들에게는 대리인의 역할을 기대할 뿐인데 그들이 일반인 앞에서 우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우쭐하게 냅두냔 말이에요. 재수없게. 그 기능적인 면에서 의회의 역할이라면 어떤 입법 기능과 그 다음에 행정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일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법안을 판단할 해당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있지도 않고 워낙에 사회는 다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새로운 법을 세우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그들끼리 편가르기 싸움을 하는 용도로만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법률은 행정 관료들과 의회 밖의 정치 집단 그리고 목소리 큰 지역 주민들에 의해 생성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지극히 행정 편의를 위할 뿐 국민의 자유 범위를 점점 제한하기만 하고 남의 돈으로 착한 척하는 것들의 그런 선심성 법안들만 생산되고 있고 이것은 국가 자보를 잠식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는 국가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의 과정은 충돌하는 이해관계끼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인데 왠지 국회는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나쁜 쪽으로 영향만 계속 이 사회에 주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해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본질적 해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끼리 편 싸움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정치인들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적 간의 정당 간의 그런 싸움질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당끼리 싸움을 하는 것 동시에 어떤 민중과도 사실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들 집단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 집단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우는 게 싸움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 정치 집단을 점점 키워가느라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점점 더 걷어가면서 노동자들을 일반 민중을 살기 어렵게 해요.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지금까지 어떤 국가 제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런 지배 계급, 정치 집단과 일반 민중 간에는 사실은 편의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 집단이 민중 집단을 사실상 적으로 두고 그들의 생존을 모색을 해요. 이건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정치 집단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의 생존 논리를 위해서 담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아무런 역할도 어차피 못하고 인간적으로도 악하고 돈도 많이 들고 거들먹거리기까지 하니 재수없기까지 하니 놔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